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로고송이죠. 무릎탁도사 로고송인데요. 그 주인공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 한 근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전화로 좀 만나보죠. 나와 계십니까, 의원님? 네, 박지원입니다. 네. 무릎탁도사 목포에서도 많이 듣고 왜 안 나오냐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네. 그 사이에 당명이 바뀌었네요, 민생당으로. 네. 네. 근데 민생당은 신생정당인데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민생당 안에서도 또 내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호남계하고 바른미래당계가 싸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네. 자기 의견들을 표출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지도부 등 의원총회에서 조정해가지고 네. 나오는 거니까 아직 그러한 뭐 싸움 단계다. 경론. 네. 경론이 오가고 있다 이 정도로 하시죠. 거시기합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인 입장은 비례연합정당이 만약에 그 만들어지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비례한국당이 창당됐을 때 저는 민주당에서도 미래민주당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하더라고요. 네. 이건 소위 보수에게 제1당의 자리를 스스로 넘겨주고 네. 진보정권 재창출에 막대한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녀 임기에 가장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진보개혁 시민단체에서 비례연합 정당을 제안해서 여기에는 참여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안 하다가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도 그리고 민생당도 참여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네. 그냥 그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민주당 몫과 민생당 몫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나 민주당에서 김종민 의원은 저를 만나가지고 네, 민주당은 7 후보를 후순위에 넣겠다. 예, 그리고 민생당과 정의당, 네, 군소정당은 앞순위에 넣어서 배분을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의당도 참여해야 된다. 네, 그것이 이 보수에게 일당을 넘겨주는 일을 막는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민주당은 7석 김종민 의원대로 의원 말씀대로 김종민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민생당 몫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글쎄요, 그 뭐 디테일의 악마가 있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민주당에서는 비례 의석을 하나도 안 가져도 좋다. 네,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참여하는 당 대표들이 모여서 네. 정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갖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비례연합 정당은 디테일의 악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출범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여쭤봤던 되는 건데요. 가능성으로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지금 전국위원회 열어서 참여 안 한다라고 의결까지 했는데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지금까지 안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당원 투표제로 돌아가길래 네. 이건 참여하겠다는 수순이다. 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무릎탁도산 거예요. 그래서 예. 정의당도 네. 그러한 결정을 했지만은 예. 잘 생각해야 돼요. 유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정의당도. 그렇다면 예. 보수에게 예. 미래통합당에 일당을 주어가지고 진보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 자녀 임기 동안에 어떻게 끌려다닐 것인가. 네. 또 진보 정권 재창출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소탐 대신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은 어떤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다른 당하고 약간은 그 상대화되는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가치관을 굉장히 중시하지만은 네. 정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로 가야 됩니다. 패배하고 나서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고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 임기 2년간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은 국회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보 정권 재창출에 막대한 지장으로 와서 보수에게
직분을 넘겨주는 그런 룰을 범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의원님 근데 혹시 지금 라디오 켜놓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지금 그 제 이야기가 지금 울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다시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들어와서 라디오 안 네. 켜놓으셨습니까? 안 켜놨죠. 네, 일단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여쭤봤던 정의당의 특성은 그런 측면 말고 당 대표의 결단으로 이게 그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했으면 심상정 대표가 그 대표로서 결단을 내려서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 점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상정 대표와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윤석열 원내대표 등은 참여의 뜻을 열었더라. 네. 이게 뭐냐 했더니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표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 중앙위원회나 무슨 당원들이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의당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됐든 비례연합정당은 참여할 수 있는 당끼리라도 참여를 해서 보수한테 이겨야 된다. 이걸 그러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해서 정의당은 정의당 그 독자적으로 비례정당 그 정당 득표 얻으려고 하고 나머지 정당이 비례연합정당 만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면은 비례 한국당이 뭐 오늘 아침 한성교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어쩌고 하면은 21석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 우총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19석 내지 2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서로 계산이 다르겠죠. 예. 만약 이러한 당이 비례당이 두 개가 창당한다고 하면은 정의당의 비례 의석은 그만큼 줄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 주셨으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가 조만간 대구로 내려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합치자. 필요하다면 대표 자리도 넘겨주겠다라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이게 그 움직임이 있으면서 그 통합이 될까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한 수순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제가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재개할 때 네. 보수로 간다. 예. 그 수순을 밟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성규 대표가 대구로 가서 만나가지고 그러한 타협의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그 길이 예. 안철수 대표가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길로 성큼 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성격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성규 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럼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띄우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성규 대표 일방적인 지금 일단 언론 플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러면 그 교감의 상대가 공교롭게도 한성규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하고 만났다라는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황교안 대표하고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러나 예. 한성규 대표는 비례한국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또 완전한 친박 아니에요. 네. 박근혜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에서도 연설하신 분인데 예. 지금 현재 친박도 친이도 예. 많이 공천에서 배제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성규 대표도 상당한 그 결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친이 즉 비박을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추면서 예. 양념 정도로 갖추면서 친박에게 공천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데 예.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안철수 대표하고 이해관계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 경쟁 상대를 황교안 대표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예상대로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합친다라고 전제한다면 오히려 친박 세력을 자신의 어떤 당내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호, 그래요?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유영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천 배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공천 적격자가 아니다 네. 하고 위원장이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이미 배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퍼즐을 맞춰보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예측해서 거의 틀려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친박 공천할 거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전망하고 친박을 예. 전원할 수는 없죠. 예. 양념처럼 비박도 넣지만은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친박 5명 치고 네. 비박 5명 쳐내잖아요. 그렇지만은 한성교 대표는 예.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려가 더 될 것이다. 여기에 안철수 대표는 보수로 가서 대통령 후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과 적을 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지금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해서 친박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그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전망이라고 보고요. 일단 그러니까 이후 실제로 움직임이 그렇게 되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부 그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권 주자급 지자체장들의 어떤 움직임이 아주 그러니까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위기 관리 능력이 출중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현재 대권 주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그렇죠. 예. 서울시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지사는 탁월하게 강경한 코로나 방지책을 쓰자 한 것은 어떻게 됐든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이건 다릅죠. 그래요. 자기는 현재 경기도지사로서 대권을 꿈꾸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나는 관리를 한다. 네. 또 경기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예. 이러한 것이 국민에게 좋게 비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지사는 이후를 한번 계속 어떤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을 다시 여기서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아주 잘 다져 나간다. 역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박원순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순 시장도 잘했지만은 예. 이재명 지사의 뒷북치는 그런 거가 그래요?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두 분 다 잘하셨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더 돋보였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한테 선수를 뺏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은 두 분 다 잘하셨지만은 그래도 예. 이재명 지사가 신속하게 탁월하게 위기관리 능력의 자질을 보였다. 예. 또 그렇게 관리했다. 그런 평가를 저는 합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제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네. 맨 먼저 추경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목포 시내에 있는 붕어빵 장수들을 만나보니까 네. 금년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다 망했는데 예. 이제 길거리에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 이런 분들에게 무엇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난기본소득, 소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상태가 상당 기간 간다고 하면은 저는 폭동난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은 아비규환입니다. 소위 우리 목포만 하더라도 18,000원, 22,000원 내가 얼마나 선전한 해상 케이블카가 평일에 네. 7, 8천 명 오고 주말에는 12,000, 3,000원 왔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100명, 400명 옵니다. 예. 이런 큰 회사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서민,
행상을 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하면은 이 국가가 구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이제 그 비판하고 나섰던데요. 그건 미래통합당은 항상 그러죠. 네. 황교안 대표도 국민의 혈세를 네. 함부로 쓴다 하고 비난을 하다가 이제 심각성을 아니까 추경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현장을 다녀보면은 국민들의 그 아픔을 알 수 있어요. 시장에서 네. 생선 팔고 길에서 파는 그 할머니들, 네. 아주머니들이 예. 무슨 어디에다 대출 신청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오늘 마치 그 말씀 잘하셨는데 네. 신문에 보니까 그분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죠. 예.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니까 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못 내더라도 네. 국가가 보살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도 긴급 생활비도 지출해야 된다. 예. 단 모든 국민에게 할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지급해서는 안 되죠. 어려운 혈세 사람한테? 낭비죠.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30초 남았는데요. 요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맡을 거라고 보시고 맡으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은 뭐 왔다 갔다 잘 하시면서 능력을 발휘하시니까 네. 맡으면 잘 하실 거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쿨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아니 그런데 네. 공천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네. 황교안 대표가 하겠어요? 아, 예. 저는 잘할 수 있는 분인데 황교안 대표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아, 그렇게 봅니다. 공천권이 태용호 전 공사무 공천 문제 이런 거 제기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